제목은 밝음과 어둠은 하나다. 최근에 제가 느꼈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이제 연천에서 지난달부터 이제 주관했던 그런 교육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 강의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집사람에게 오늘 강의가 있는데 좀 잘해야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집사람은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평소대로 하라고 이렇게 또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좀 약간 섭섭했습니다. 좀 잘하라고 뭐 격려해줘도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죠.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이제 평소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느꼈던 점을 이제 솔직하게 말했고, 특히 이제 연천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바를 말했습니다. 다행히 주민들께서 만족스러워 하시는 걸 보고 그래도 교육이 잘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나서 뭐 다음과 같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이야기하듯이 풀어나가자 오히려 주민들이 듣기에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잘 하려고 하는 마음이지만 자칫 듣는 사람에게 부담을 줄 수 있었을 거라는 전혀 저는 이제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나치게 의도를 갖고 말한다면 상대방도 그것을 느껴서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교육은 이제 그 연천 그 면에 거주하시는 이제 주민들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물론 이제 강의가 3차례 있었고요. 현장 답사도 한 번 있었고, 주민 토론도 2차례 있었습니다. 이제 교육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제 입장에서는 오늘은 주민분들이 몇 분이나 오실까 하는 게 항상 저한테는 관심사였습니다. 오늘은 과연 몇 분이나 오실까? 많은 분들이 참석해야 또 준비하는 저도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또 주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만든 지역발전 방안까지 나와야만이 지역에서도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지 않겠냐 하는 이제 그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교육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목격하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실상 주민분들에게 확신을 주고 신뢰를 얻는다는 일이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2차례 주민 토론이 적은 인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 발행과는 많이 거리가 있죠. 시작할 때 과연 잘 끝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괜한 걱정이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수록 한 분 한 분이 그동안 지역에서 느끼고 불편했던 사항들을 뭐 보따리 풀듯이 술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2차례 주민 토론에서 그 마을의 비전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황과 해결 과제가 뭔지도 주민분들이 만들어내셨어요. 그리고 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실행 계획까지 저는 뭐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나가도록 안내만 했을 뿐인데 정작 주민분들께서 물 흐르듯이 한 분 한 분이 골고루 말씀하시도록 저는 이제 유도만 할 뿐이죠. 그리고 저는 말씀하신 거를 단어로만 온전하게 풀어내는, 정리하는, 뭐 저는 사실 그 일만 했습니다. 결국에 주민 의견서라는 이름으로 두 쪽에 걸쳐서 다 정리를 해냈습니다. 또 주민분들이 뭐 수정하거나 추가사항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또 주민분들이 좀 고치는 게 좋겠다면 또 그것도 고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두 차례 주민 토론에서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정리하지 못했던 그러한 의견들을 이번 교육에서는 제가 재작년부터 4차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마는 이번처럼 완성도 있는 결과물이 만들어지게 돼서 저 역시 놀라웠습니다. 저는 이게 교육이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면 물론 좋겠지만 적게 참석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그러한 사실을 저도 깨달았습니다. 양보다 질이라는 말을 제가 실감했습니다. 자, 인원이 적었지만 오히려 심도 있게 문제를 논의하고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저는 이제 무척 뿌듯했습니다. 교육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머리로 준비하시는 거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전부 몸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몸으로 준비를 했는데 좀 약간 좀 힘들기도 하고 좀 그런데 이렇게 결과가 잘 나온다면은 상당히 저 역시 보람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제 연천에 전철이 개통했습니다.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전철 개통을 축하해 줬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이 교고에 나올 때 전철을 탔습니다. 아침에 눈이 내렸어요. 아주 좋은 그런 징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경원선은 지금 일제강점기에 개통이 돼서 지금 100년이 넘습니다. 그 연천의 동부 지역을 수직으로 지금 관통하고 있죠. 원산까지 가는 기차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연천에서 보면 이제 소요산역에서 위로 가면은 초송역, 전곡역, 연천역, 대광역, 신탄역 이렇게 역이 5개가 그러니까 그 임시 운행해서 개찰구가 없는 곳 2곳을 뺀 상태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5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철 1호선이 개통하는 전철은 3개입니다.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청산역, 전곡역, 연천역 오직 3곳 뿐입니다. 그러니까 경원선이 관통했었던 역 중에서도 남쪽에 있는 3개 역만 전철이 개통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경원선이 연천 동부 지역에 치우치는 바람에 사실 지난 100년이 넘도록 임진강을 끼고 있는 연천의 서부 지역, 서부권이죠. 그건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개발되지도 못한 그런 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전철 개통으로 연천의 동남부 지역이 오히려 더욱더 집중이 된다면 우리가 또 앞으로 20년, 30년, 10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를 제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철이 개통돼서 좋지만 그거는 연천을 점점 더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이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전철 개통됐다 마냥 좋아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그것이 가져다주는 좋은 점도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안 좋은 점이 충분히 생길 수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 연천에 있는 분들도 그런 거를 좀 과제로 삼고 연구를 해야 될 거다. 이런 또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예,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이야기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또 더구나 내가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자칫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둘째 이야기에는 모든 일에는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 어두운 점이 함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가 길어지고 맥을 찾아가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그 주민 토론이 그렇게 나갈 수 있지만 적은 인원이라 하더라도 논의가 충분히 잘 될 수 있었다는 점을 저는 이번 교육에서 진행하면서 새롭게 느꼈습니다. 셋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천 전철 개통이 좋다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최근 윤석상 교수님께 동경대전을 배우는 그러한 소중한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릴 그 내용은 동경대전 불연기원입니다. 그래서 윤 교수님께 배운 내용으로 경전을 제가 해석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 구절 동경대전 불연기원입니다. 57쪽을 보겠습니다. (57쪽입니다) 해석은 제가 윤석상 교수님께 배운 내용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노래하기를 먼 옛적에 생긴 만물이여 각각 이루어진 특성이 있고 저마다 형상이 있구나. 보는 대로 말하면 알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헤아리면 그 이치가 멀고 또 매우 멀구나. 그래서 만물의 근원을 헤아리는 것은 아득한 일이요 헤아리기 어려운 일이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왜 기원이라고 말하고 왜 불연이라고 말하는지를 말하고 계십니다. 기원은 보는 대로 말하면 알 것 같아서 기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만물의 근원을 헤아려 보면은 아득한 일이고 헤아리기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불연이라고 그냥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4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항목인데요. 61쪽을 보겠습니다. 무릇 이와 같아 불연은 알지 못하므로 불연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고 기원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원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연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점점 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원은 보는 거기 때문에 알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 것 같아서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기원을 믿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원은
보는 대로 말하면 알 것 같다고 생각하는 해서 말하는 그런 기연이라는 거죠. 불연이라고 한쪽은 덮어둬 놓고 자기가 알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계속 진도를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걸 믿게 되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아까 해석은 윤석상 교수님이 해석해 주신 거지만 그거를 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온전히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구절 동경대전 불연기연 61쪽을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아까 보신 대로 이에 만물의 겉모습을 헤아리고 만물의 근본을 캐어보면 만물이 그 모습을 이루고 이치가 세상의 원리가 된 일이 얼마나 크고 먼 것인가. 하물며 이 세상 사람들이여 어찌 이를 알지 못하는가. 어찌 이를 알지 못하는가. 경전의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윤석상 교수님한테 배운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겁니다. 자, 이걸 얘기를 하자면요. 세상의 원리, 만물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득하게 먼 그러한 일인가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천도의 이치를 모르고 있다. 매우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 여섯째 구절입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동경대전 불연기연 64쪽 마지막입니다. 거기 읽겠습니다. 제가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멀고 먼 근원을 헤아려 견주어 보면 불연 또 불연의 일이지만 조물자인 하늘님에 붙여보면 이 역시 기연이고 또 기연의 이치로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윤수선 교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에 좀 말을 보태자면 조물자인 하늘님이 세상의 원리와 천도의 이치를 알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고 말하십니다. 불연이라고 덮어두고 말하지 않게 되고 본인이 아는 기연만을 얘기하고 결국에는 기연을 믿게 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해석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동경대전 불연기연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수준에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가 잘 모르고 또 이치로 알 수 없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불연이라고 이렇게 덮어두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 불연기연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쓰신 한문 글입니다. 그러니까 대신사께서요. 그래서 8월 달에 해월 대신사에게 도통을 넘겨주시고 또 많은 걱정들이 있으시니까 여러 가지 한글 가사로서도 적으시고 마지막에 11월 달에 모든 걸 다 예감하고 계신 상태죠. 도통도 이어주신 상태 11월 달 불연기연을 적으셨다고 쓰셨다고 하는 거죠. 이 불연기연은 이제 제가 또 이렇습니다. 머리로만 따지는 거죠. 유학자들, 똑똑한 제자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머리로 따져서 아주 말도 잘하고 이치도 그렇게 잘 따지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죠? 불연이라고 하는 하늘님, 마음을 갖는 이런 거에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나름대로는 은유적으로 내가 해월 신사에게 도통을 물려준 것 자체가 참 다행이다 라는 그것도 흥분하지 않고 이제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하되 그거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럼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불연기언을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 스스로도 하고 싶은 말을 하신 게 아니고 은유적으로 표현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깊은 뜻이 과연 무엇일지 저 나름대로 그냥 저도 해석이 안 돼서 계속 고민하다가 오늘 아침에 조금 더 그게 명확해져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으신 동경대전 불연기언이야말로 하늘님 마음을 회복하라는 머리로 이거는 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 이치로 따져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님을 지극하게 모시는 시천주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결국 하늘님 마음을 회복하라는 그러한 수은 대신사의 간곡한 당부의 말씀 유언이 아니었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추리겠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세 가지는 나 자신이 머릿속에서 혼자서 보고 듣고 헤아린 이러한 고정관념에 너무 얽매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일만 있거나 안 좋은 일만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늘 함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밝은 면이 있다면 반드시 어두운 면이 따라온다. 또 어두운 일이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일 수 있다. 결국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은 동전의 앞과 뒤처럼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님 마음을 회복하고 하늘님을 모시고 사는 일이란 이렇게 동경대전의 불연기언에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 이치로 따져서 납득이 되는 그러한 일과는 다르다. 눈에 본 것과 이치로 따지면 점점 좁은 자기만의 고정관념 속에 빠져들기 쉽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늘님 모시는 시천주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 의견도 포용하는 그러한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연이라고 덮어만 놓고 자신이 만든 좁디 좁은 자아를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만의 그러한 아집을 자기만의 고정관념을 본인 스스로가 깨부수고 나와야만이 비로소 하늘님 마음을 회복하는 그러한 첫 발자국을 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연기언이라는 동경대전 문구를 살펴보면서 불연이라고 덮어만 두었던 좁디 좁은 나 자신을 깨부수고 나 자신의 껍질을 깨고 나와서 하늘님 마음, 즉 하늘님 마음을 회복하는 바로 기원에 더욱 힘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밝음과 어둠은 하나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최근 겪었던 이야기와 동경대전 불연기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